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경남 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송영기 예비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좋은 교육감 만들기 경남시민연대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도민공천단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송영기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선은 노동자 공천단과 시민공천단, 여론조사를 합산해 진행됐으며 경남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도민 참여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경선에서 패배한 전창현 후보는 결과에 승복하고 공동선대본부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앞으로 공동정책협약과 선거운동을 통해 진보교육감 당선에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해 지역 예비후보들이 클린 경선에 협약했습니다. 이들은 30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 지역 전체 민주당 선거 출마자 클린 선거를 맹세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송유인, 정영두 김해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해 도시의원 예비후보가 함께 참석했으며 협약서는 두 김해시장 예비후보가 낭독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상호 존중과 비방을 금지하고 고소, 고발 취하와 재발 방지, 정책 중심의 공정 경쟁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부산 지역 기업들의 4월 경기 전망이 어둡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발표한 기업 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지역 제조업의 4월 경기 전망 지수는 94.9로 전달보다 4.2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비제조업 역시 상황은 비슷해 이달 체감 지수가 하락한 데 이어 다음 달 전망치도 90.8까지 떨어지며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역 46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장기화하는 중동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역 기업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산시가 부산역과 북항 일원의 상습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충장 지하차도를 31일 오후 2시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착공한 배후도로 건설공사는 예기치 못한 현장 여건 변화로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지연됐으며 부산시와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차도 구간을 우선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번 지하차도 개통으로 공사 중 6차로로 운영 중인 충장대로 구간에 왕복 4차로의 지하 경로가 추가돼 교통량이 효율적으로 분산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자율주행 차량이 도입됐습니다. 부산시는 30일 오전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랩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 버스는 4월부터 주거지역과 스마트 빌리지 어반테크하우스를 연결하는 왕복 10km 구간을 시범 운행합니다. 시는 운행 과정에서 확보된 주행 데이터와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안정성과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꼭대기층에 디지털과 해양, 혁신금융 선도기업 5개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BIFC 63층에 조성한 금융혁신 거점 D스페이스의 입주기관 공모와 심사를 거쳐 총 4개 기업을 선정하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KDX 컨소시엄 준비법인의 입주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기업 유치를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 내에서 디지털 금융과 해양 금융, 혁신 금융 분야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이를 연계한 활발한 금융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부산시가 봄 관광 성수기를 맞아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을 겨냥한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이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일본 골든위크 가성비 해외여행지 1위로 선정됐다며
오는 4월 일본에서 열리는 K관광 로드쇼에 참가하는 등 현지에서의 부산 관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체험형 여행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자전거를 주제로 한 특수 목적 관광 팸투어를 통해 자전거와 벚꽃, 미식을 결합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시는 신규 항공 노선 확대와 체험형 관광 콘텐츠 고도화를 통해 봄철 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재방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해 지역의 로컬 푸드 복합 시설인 다락이 30일 문을 열었습니다. 다락은 총 사업비 82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생산, 가공, 소비, 교육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 공간입니다. 1층 직매장에서는 지역 174개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과 정육, 반찬 등 700여 품목을 판매하고 가공센터에서는 잼과 주스 등 다양한 가공식품 생산을 지원합니다. 김해시는 개장을 기념해 다음 달 2일까지 할인과 사은품 증정 행사도 진행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복합복지시설인 양산시 복지허브타운이 오는 1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곳은 인접한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해 연면적 2603제곱미터 규모로 반다비 체육센터와 함께 국내 최고 수준의 복지단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는 양산시 복지재단과 장애인 노인복지관, 가족센터 등 7개 주요 복지기관이 입주해 주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1층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 2호점이 입점했으며 시설 전반에 무장애 설계와 친환경 설비가 적용됐습니다. 경남 양산 성모병원이 종합병원으로 개원해 진료를 시작하면서 웅상중앙병원 폐업으로 생긴 지역 의료 공백 해소가 기대됩니다. 병원은 지난 27일 개설 허가를 받아 즉시 진료를 시작했으며 28일 공식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해당 병원은 225병상, 82실 규모로 의사 11명을 포함한 148명이 근무하며 내과와 외과, 응급의학과 등 11개 진료과를 운영합니다. 또 앞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 인력 확충에 따른 지역 고용 창출 효과도 끌어낼 계획입니다. 양산시는 지난 2024년 3월 웅상중앙병원 폐업 이후 발생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행정 절차를 지원해 왔습니다.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 공사 현장에서 6.25 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포탄이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긴급 수거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30일 오전 10시쯤 성산구 남지동 공사장에서 포탄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포탄을 회수했습니다. 군과 경찰의 합동 조사 결과 해당 포탄은 과거 우리 군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한 뒤 포탄을 회수했으며 포탄 해체와 종류, 폭발 위험성 등 후속 작업은 군에서 담당합니다. 30일 오후부터 31일 아침 사이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에 20에서 5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특히 부산과 경남 남해안, 지리산 인근 등 많은 곳은 6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 안전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또 31일 새벽부터 부산과 울산에는 순간 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해상에서도 30일 밤부터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고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한편 부산은 지난 27일 관측목인 남천 이동 행정복지센터 앞 벚나무 5그루의 벚꽃의 개화가 관측됐으며 이번 주 초 비가 내린 뒤 주말쯤 벚꽃이 만개할 전망입니다. 벚꽃 개화는 표준목 1가지에서 3송이 이상의 꽃이 활짝 피었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방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중동 시장을 겨냥해 성능을 강화한 K2 전차가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국산화율을 높여 수출 장벽을 낮춘 만큼 제2의 방산 수출 확대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사막의 거친 환경에 맞춰 특수 도장을 마친 K2 전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낮에는 50도에 육박하는 폭염과 극심한 일교차, 모래바람 등 중동 지역 기후를 극복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개량된 모델입니다. 중동형 K2 전차는 고온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냉각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방진 설계와 특수 도장을 적용해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고온 환경에서도 엔진 냉각수나 유압류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파워팩 및 유압류 냉각 장치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켰고, 둘째, 고온 환경에서 승무원의 운용 편의성을 위해 포탑에 냉방 장치를 추가했습니다. 지난 26일 창원 공장에서 열린 출하식에는 방위사업청 관계자와 중동 주요국 무관들이 참석해 실전 도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를 목적으로 물자를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된 이후 마련된 첫 결실입니다. 현대로템은 현재 90% 수준인 부품 국산화율을 더 끌어올려 수출 규제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 협력사와 비용 절감 구조를 공유해 방산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수출을 증대하게 되면 협력업체의 파이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을 사전에 진행함으로써 계약할 때 개발 기간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어 납기를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파이를 증대시키는 시점도 단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동형 K2 전차가 중동 시장 공략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던 부산 동구 삼보 연립이 드디어 철거됐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로 건축물이 노후되다 보니 안전등급 2등급을 받았던 건물이죠. 건물이 철거되면서 큰 걱정은 던 셈인데요. 아직 진행 중인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갖춰질 전망입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붕괴 위험이 높아 정밀안전진단에서 2등급을 받은 부산 동구의 삼보 연립.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곳곳에 건물을 지지하도록 철제 기둥이 세워져 있을 정도로 위태로웠습니다. 장마나 집중호우, 태풍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인근 주민들이 혹시나 붕괴될까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40년 된 노후 건축물이 드디어 철거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해체 공사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입니다. 건물이 있던 자리는 시멘트로 마감됐습니다. 동구청은 건물 철거가 완료됨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3종 시설물 해제 절차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비워진 터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영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인근 주민들은 산보 연립 건물 철거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만큼 집안과 옹벽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하수 관로를 정비하는 등 종합적인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축을 이제 힘도 없는 데 세우고 여기 갔다가 이제 쌓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밀리니까 하수가 나오면서 옹벽에 금두가고 지금 이거 하물며 철거했다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고 전체 다 밑에가 막 완전히 엉망됐어요 지금. 삼보 연립의 철거로 알턴이는 빠졌지만 아직까지 이 일대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동구청은 노후 건축물 등 안전 위험 요소를 해소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 차량도 버스 정류장에 정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 교육감 협의회 총회에서 김 교육감은 현행법상 버스 정류장 10m 이내 정차가 금지돼 있어 신도시 등 승하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통학 차량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으며 해당 안건은 총회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유보 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 수립 등 주요 교육 현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내 마지막 미개발 부지에 초고층 주상복합 허용을 하기 위한 용도 변경 시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린시티 주민들은 최근 해운대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주거시설 건립이 금지된 부지에 초고층 주상복합을 허용하려는 용도 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시행사가 실버타운으로 허가를 받은 뒤 수익성이 높은 아파트로 사업 변경을 추진하고 해운대구에서 허용하려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되면 인근 학교의 학습권과 일조권 침해 우려도 크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공사 중 사용할 임시 계류장 확보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시행사 측은 공사 중에도 일부 계류 시설을 유지하기로 했으나 최근 안전 문제로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에 갈 곳을 잃은 요트 사업자들은 부산시의 철수 명령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해운대구청 앞 집회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운대구는 대체지로 거론되는 우동항의 경우 어민들의 조업권 침해와 안전사고 우려 등 행정적 제약이 많아 고심이 깊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는 어업인 보호와 안전은 관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27일 개막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64회를 맞은 축제는 봄의 시작을 주제로 다음 달 5일까지 열흘간 이어지며 벚꽃과 공연, 체험을 결합한 체류형 축제로 꾸며졌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군악 의장 페스티벌과 체리블라썸 뮤직 페스티벌이 마련됐고 해상 불꽃쇼와 에어쇼 등 다양한 행사도 펼쳐집니다. 또 중소기업 박람회 형태의 군항 브랜드 페어와 먹거리존 군항 빌리지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올봄 양산 원동 매화 축제 기간에 원동력을 찾은 방문객이 5만 3천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 본부는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원동력 이용객은 총 5만 3,135명으로 전년 대비 126.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축제 둘째 날인 8일에는 하루 최대 9,331명이 방문해 평소 153명에 약 60배가 증가했습니다. 코레일은 원동 매화 축제 기간 일반 열차 94회 추가 정차, 축제장 연계 셔틀버스 운행, 안전인력 58명 배치 등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봄꽃 여행을 지원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대표 관광지인 청사포 일대가 전신주 없는 쾌적한 거리로 탈바꿈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26일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사와 청사포로 지중화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 구간은 청사포 공영주차장에서 방갈로 끝집에 이르는 약 900m 구간입니다. 구는 오는 2027년 착공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전 및 통신사와 협력해 선로를 지하로 매설하고 전신주를 모두 철거할 계획입니다. 해운대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사포의 관광지 이미지가 개선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 옥천사지가 국가유산청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공모에서 선정된 전국 6개 유적 중 가장 많은 지원금으로 발굴 비용 전액이 국비로 충당됩니다. 옥천사지는 고려사 열전 신돈편에 고려말 승려 신돈이 생활한 곳으로 기록돼 있으며 신돈이 반역죄로 처형된 이후 폐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석탑과 석등 부재 등이 확인됐던 이곳은 이번 발굴을 통해 사찰터의 정확한 규모와 성격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격적인 조사는 발굴 허가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